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이재명을 향한 사법살인이다라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벌써 여러 개 재판을 받고 있어서 20명 가까운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 많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그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죠. 선거법 1심 선고와 또 그 이후 검찰의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이 총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죽이기,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 시도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살인이라는 뜻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사법부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성추행 부정.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어쨌든 사법부를 너무 비판해서는 몰아세우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실제 어제 있었던 장외 집회에서도 파란색 옷을 입지 않고 사법부에 대한 압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마이크도 안 잡았고. 근데 김민석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살인의 시도가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이제 질문이 나오니까 그거는요, 살인이라는 말은요, 사법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톤 다운에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사법부의 의견을 좀 존중하자는 말씀을 하셨고, 아무래도 1심 공직선거법 판결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과한 형이 나타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좀 사법부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유지했던 것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우리 좀 사법부를 존중하자라는 메시지를 던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거에 동조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게 지금 1심밖에 안 나온 거고 내일도 1심이 나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재판은 계속해서 2심,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각자 다 다른 재판부가 어차피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 재판부들도 1심 판결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 이재명 대표의 자세를 지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사법부를 존중하는지를 보고 또 그것도 아마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스탠스 말씀하신 거를 좀 최고위원들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좀 과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이 있는데 앞으로의 대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 말을 지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선 평론.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법살인이란 말은 안 해도 됐을 말 같은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전 더블 스피크 전략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는 한 플랫폼, 한 단체에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재판 당사자,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부 자극해서는 아무런 이득을 얻을 게 없으니까 무조건 낮은 자세, 이른바 로우키로 나가고, 그다음에 최고위원회들은 이른바 법사위원 동원하고 국회의원들이 연명 서명 받고 100만 서명 운동 받는다 하면서 사법부를 여론전, 장외전으로 압박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은 유연성 전략, 한 사람은 또 강성 전략으로 나가서 재판부를 포위하자는 얘기 같은데,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세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또 저렇게 한 발 내리는 저런 전략이야말로 저는 민주당이 지금 처한 이중성을 좀 드러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에서 일종의 지금은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못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위기설을 지적하는 사람은 십자가 밟게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저는 원래 한 대 세게 맞는 장타보다 더 무서운 게 연타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판결 징역형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기류가 달라질 겁니다. 송영원 대변인,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위증, 그러니까 교사는 본인이 내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진술해달랐다고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쳐도 위증도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김모 씨 그 수행비서가 위증을 안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본인이 이미 위증했다고 법정에서 다 시인을 했잖아요. 자,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법정에서 선서하고 진술했다고 해서 그게 위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증언하는 사람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했을 때 그것이 위증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증인은 실제로 자동차가 빨간불에 왔는지 파란불에 왔는지 못 봤어요. 그런데 저 차가 빨간불에 횡단보도에 들어왔다고 증언을 했다. 그런데 실제로 CCTV를 확인해봤더니 빨간불은 맞더라. 그래도 위증입니다.
다만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그것은 감형이 될 만한 요소일 뿐이죠. 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 간의 그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김진성 씨가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본인은 기억도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당시 김병양 성남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재선을 도전하기 위한 시장 선거 캠프에 본인은 먼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고 하고 또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위증 교사인 겁니다. 내일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자, 지금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오늘 밤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미 탈당했죠. 서른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용이라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법부도 판단을 달리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유죄는 확실할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로 형을 때릴 것인가 이게 그렇죠. 문제거든요. 예. 집행유예는 아닐 것 같고 그냥 실형을 때려놓고 구속 안 시키는 이런 형식이 되는 거 아닌가. 예, 민주당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법원, 판사가 하는 겁니다. 내일 2시 넘어서 그 결과가 공개가 될 것입니다.